자, 이제 7주차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까지 불꽃 원자와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원자와 장치에는 동시 공급식과 혼합 공급식이 있다 해서 앞에 그림이라든지 그 설명 좀 했고,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라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렇게 불꽃 원자와 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료라고 하는 게 뭐 조개, 굴과 같은 생물일 수도 있고, 퇴적물, 뻘, 토양과 같이 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시료가 있는데, 이 시료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금속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끝내는 추출을 해야 됩니다. 토양 그 자체를 바로 기계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출을 해야 되고, 끝내는 그것은 어떤 액체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시료를 기기 속으로 주입을 하면은 끝내는 그 액체 속에 있는 이러한 액체가 주입이 되어서 원자와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동시 공급식이냐 혼합식이냐, 그래서 연료와 그 다음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산소 혹은 공기,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탄, 프로판, 이러한 연료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항상 연료에다가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 혹은 공기만 해도 산소가 20%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산화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시료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불꽃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이 액체 속에 있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분자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정확하게는 중성 원자 상태로 되어야 됩니다. 중성 원자. 이렇게 되어야지, 이 중성 원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어떠한 속빈 음극관이라고 하는 광원이 있으면 이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이 빛을 중성 원자가 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흡수하게 되면 바탕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흡수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 다음에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빛을 내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원자 흡과 그리고 원자 형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 원자와 장치 이쪽 동시 공급식이나 그 다음에 혼합식으로 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자와 장치로 들어가면 이 분자들이 전부 다 원자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와 효율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으면 이상적인 원자화 조건은 실제로는 보면 연료 그리고 산화제, 이것을 정밀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불이 붙기 위해서는,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이 강의실 안에다가 연료를 넣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데 모든 것을 밀폐시켜가지고 더 이상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면은 끝내 이것은 불이 붙다가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산화제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는 조건은 이 연료와 이 산화제가 적절한 비율로 되어야 됩니다. 그걸 표현을 갖다가 연료와 산화제는 대략 화학 양론적인 비로 가해진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의 화학식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산소와 결합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탄소가 3개 있으니까는 이게 3이 되고, 수소가 8개 있으니까 이 8개가 되기 위해서는 4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산소가 3 곱하기 2, 6 더하기 4, 총 10이네요. 그죠? 네, 산소가
10개가 되고 있으면 산소 분자가 5개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연료, 부탄 연료 1몰당 산소 5몰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탄가스. 부탄가스는 그러면 이 비가 어떻게 되느냐? 부탄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부탄가스 버너에 넣고 딱 키면 바로 불이 붙죠. 불이 붙는다는 이유는 뭐냐? 그냥 공기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산화제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도 탄소가 4개니까 이게 맞기 위해서는 4가 되어야 될 거고, 수소가 10개니까 수소 10개 되기 위해서는 이게 5. 그렇게 따지면 산소가 이쪽에 총 13개가 있으니까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는 프로판가스는 연료와 산소의 이 비가 1대5입니다. 1대5인데 프로판가스의 경우에는 이 연료와 산소의 비가 1대6.5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완전하게 이렇게 용수가 되는 거죠. 이 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산소를 적게 넣거나 그러면 불이 연료를 아무리 많이 가해도 산소가 작으면 불이 많이 붙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쪽입니다. 지금 이 줄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안전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금속. 그러니까 어떤 금속은 산소를 공급하면은 산소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산화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만 거의 뭐 스테인리스를 쓰긴 하지만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지만 그냥 일반적인 철 이렇게 되면은 공기중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가 되어서 녹슬어버려요. 녹슨다는 말이 뭐냐? 즉 철이랑 산소가 결합한다. 이렇게 이런 불꽃 속에서도 이 시료 속에 뭐 철이라든지 특정 금속이 있으면 당연하게 이것이 이 원자화장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산소가 계속 공급되죠. 그러면 끝내는 원래는 분자가 원자로 되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까 그냥 산화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탈하고 산소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이러한 산화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분자입니다. 분자. 우리가 정작 요구하는 것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이 불꽃 속에서 연소되어지면서 중성 원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중성 원자.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해서 들뜨게 만드는 거, 흥분 상태로 되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까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성 원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자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한 산화물을 형성하는 금속은 연료가 더 많은 환원 불꽃에서 분석하는 것이 좋다. 산소를 공급 안 하면서 산소를 넣어주었더니 불꽃이 더 잘 되도록 산소를 넣어주니까 알고 봤더니 산화물을 형성하더라. 산화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를 조금 적게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적게, 쉽게 말해서 연료가 더 많게 그렇게 해서 환원 불꽃에서 한다. 산소가 약간 모자라는, 산소가 많은 게 아니고 산소가 약간 모자라는 환원 불꽃에서 하게 한다. 알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럴 때는 연료와 이 산소, 산화제의 이 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화제나 연료의 어떠한 들어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로토미터를 쓴다. 로토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보입니까? 이게 이 광안에 보면 여기에 연료라든지 산화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싹 지나가니까 속도가 빠르면은 이것이 올라갈 거고 속도가 느리면은 이게 내려올 겁니다. 옆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벌써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쭉 깔아져 버립니다. 깔아져서 막아버릴 거예요. 막아버리는데 유속이 생기면 이것이 점점 빠르게 빨라서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 유속이 점점 세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눈금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험할 때는
봤더니 80하고 90 사이에 있는 85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속을 조절해서 이 로터미터의 눈금이 85가 되도록 혹은 30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절하는 게 로터미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절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운전면허가 있어서 주유소에서 석유, 기름 같은 거 주유할 때 보면 앞에 옆에 있는 디지털로 1리터당 1325원 근데 지금 들어가는 양이 13.26리터, 14.28리터 디지털로 넣는데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 이거 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여기서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름이 빨리 흘러가면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갈 거고 기름이 늦게 흘러가면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도 기름이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빨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알아줄 수 있도록 한 게 있습니다. 원리는 거의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게를 이용한 거고 주유소에 있는 것은 빨리 흘러가면 프로펠러가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름이 적게 흘러가면 프로펠러가 천천히 들어간다. 말이죠, 그죠?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액체 시료 속에 있는 분자로 되어 있는 처음부터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을 원자와 장치로 주입을 시켜서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가서 불꽃을 만들어서 불꽃에 의한 열에 의해서 원자화시키는 것, 중성 원자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원자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실제로는 이때 이 시료가 액체로 쭉 주입하는데 여기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분만 입자가 아주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은 되도록이면 똑같은 균주를 해야 돼요. 어떤 물방울은 크고 어떤 물방울은 작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에서 작은 물방울은 금방 높은 온도에서 휘발이 확 돼버리겠죠. 큰 물방울은 끝내는 휘발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휘발이 되는데 오래 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원자화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꽃 온도 당연하죠. 이게 온도가 높아야지 온도가 낮으면 당연하게 원자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꽃에서 생성되어지는 화합물 일적 안전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끝내는 시력방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보면 그때 이 용액은 표면장력이 작고 휘발성이 큰 유기용매를 사용하면은 흡입 속도도 증가하고 정말 속도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원자화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금속을 재는데 이때 보면은 시료를 APDC, DDDC, 프레온, 프레온은 액체입니다. 용매입니다, 용매. 이러한 화합물을 써요. 이 화합물을 왜 쓰느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료에다가 킬레이트제. 그러니까 이것은 중금속과 결합하는 겁니다. 중금속과 결합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용매로 프레온으로 추출하고 난 다음에 분모하면은 이것은 원자가 아주 쉽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화합물들, 유기착화제라고 해요. 이것을 유기착화제. 용어가 많이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쓰면은 시료로부터 중금속을 킬데이트 뽑아내어서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프레온이라고 하는 용매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원자화 장치에서 원자화가 아주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 말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꽃의 온도는 원자화 조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한번 여기에 연료 산화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 산화제
이쪽에는 연료, 이쪽은 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혹은 수소, 아세틸렌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산화제는 공기나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기 그 자체도 압축되어진 공기 그 자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산소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공기보다는 산소를 쓰는 게 어떨까요? 산소 양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천연가스인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쓰면 온도가 한 1700, 1900인데 산소를 쓰면 2000도. 여기도 아세틸렌인데 아세틸렌 공기, 아세틸렌 N2O 하면은 공기 쓰는 것보다는 아세틸렌하고 일산화질소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산소를 쓰면 더 높아지고. 그죠? 뭐 온도까지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단지 공기보다는 산소를 쓰는 게 훨씬 더 온도가 더 높도록 더 높은 온도까지 올릴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걸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액체 시료, 심지어는 여기 뭐 고체도 있지만 여기 갖다가 온도를 가열하면은 이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액체는 다 날아가 버리고 고체로 되고 이 고체가 열을 더 가하면은 기체로 되고 이 기체로 되어 있는 게 열을 더 가하게 되면은 끝내는 이 분자는 중성원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성원자로 되면은 속빈, 음극 등이라고 하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해서 이렇게 들뜨게 된다.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너무 높으면 N 플러스 이온화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화물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시료 용액을 증발시켜서 고체를 S, 고체죠, 그죠? 이 고체를 기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체를 열분해해서 높은 열에 의해서 분해해서 원자화하는 과정이고, 이때는 당연하게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소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화합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연료 그리고 산화제는 어떤 항수에 써야 되는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들뜬 원자와 이온의 생성을 막고 이렇게 이온이나 들뜬 상태로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도록. 왜냐? 이것들은 광원에서 나오는 속빈, 음극 등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실 수가 없어요. 벌써 들떠 있거나 이온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한 빛을 흡수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성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뜬 원자나 이온의 생성을 막고 중성 상태의 원자를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온도여야 된다. 이 말이죠. 밑에 있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알칼리 토금소, Na 혹은 마그네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K 이런 것을 측정한 데는 1700도, 1900도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돈 많으니까 천연가스 쓰고 공기 대신에 산소 써 이렇게 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너무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 그 시료 속에 이러한 알칼리 금속이 있으면 이 원소들은 중성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이 원자들이 들뜬 원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 절대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꽃의 온도는 연료와 보조기체, 즉 산화제, 공기냐 산소냐, 산화제의 종류 및 흐름의 속도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 설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성이 큰 원소, 금방 휘발이 됐더라. 이런 원소는 그냥 낮은 온도만 쓰면 됩니다. 금방 휘발되니까. 열을 많이 가하지 않아도 금방 휘발되버리기 때문에 낮은 온도의 불꽃. 산화물을 많이 형성한다. 산화물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NXOR 이렇게 어떤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럴 때는 이것은 만들어지지만 이것도 분자입니다. 분자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이 분자의 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럴 때는 고온의 불꽃, 온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은 아세틸 공기 불꽃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원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와 아까 말했던 산화제의 혼합비에 따라서 불꽃의 모양과 온도 분포가 다 다르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용접하는 거 보면 용접도 보면 보나마나 뻔합니다. 절대적으로 용접은 연료통 옆에 본배라고 하죠. 가스통이 있는데 가스통이 한 개가 절대 아니에요. 보나마나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연료, 하나는 산화제. 그래서 처음에 불꽃을 딱 붙일 때 보면은 치 하는데 보나마나 그 용접공은 벌써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꽃 색깔만 봐도 이거 지금 이것은 연료와 산화제의 비가 잘 안 맞다. 그러면은 살짝 뭔가를 조절해가지고 불꽃의 크기라든지 이걸 조절합니다. 조절해서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요 정도면은 연료와 산화제가 적절한 비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조절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용접을 시작해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와 보조기체, 즉 산화제의 혼합비에 따라서 불꽃의 모양도 다르고 당연하게 온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여기 지금 불꽃이 보이죠? 여기 자체가 뭐냐? 이 밑에서 지금 보여서 튜브를 통해서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산화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료 또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 온도가 다르다. 온도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 어느 온도에서 가장 중성 원자가 많이 나오는지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가 형성되는 불꽃의 영역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꽃 이 앞에 페이지 보면 연료와 산화제의 비에 따라서 불꽃의 온도가 다르고 그 불꽃의 온도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중금속의 원소의 종류도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도 이렇게 나오면은 불꽃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에 알맞게 그때 연료와 산화제의 이 비를 적당히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버너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속빛 음극등에 램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원에서 빛이 나올 거예요. 빛이 나와서 이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빛이 이쪽으로 지금 해서 검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를 지금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뭐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이다 아니면 뭐 비소다 납이다 그러면은 온도가 몇천 도 2500도 2550도 되면 이것을 높이를 살짝씩 조절해가지고 최적의 온도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분석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불꽃에 따라서 불꽃의 높이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냥 촛불입니다. 촛불은 뭐죠? 그냥 여기에 있는 초에 있는 약간의 기름 성분하고 공기에 있는 산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제일 안쪽 이쪽은 한 1200도 바깥쪽은 1400도 왜냐하면 바깥쪽에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바깥쪽의 온도가 좀 높아요. 이렇게 그죠? 쉽게 말하면 높이에 따라 온도가 다르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틸제는 화염이라는 말은 뭐냐?
연료는 아세틸렌, 그 다음에 산화제는 산소를 쓸 수도 있고 뭐 공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지금 2500도, 2700도, 2900도, 3100도인데 3100도는 뭐냐? 여기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약해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불꽃이 있으면 불꽃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높이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연료와 산화제를 이용해서 불꽃을 만드는 불꽃 원자와 장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꽃을 사용하지 않는 비불꽃 원자와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